주말 새벽 뉴욕 증시가 제목 그대로 지난 3주간 흘러내린 거를 수목금 단 3거래일 만에 전부 말아올리면서 해피엔딩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 1등 공시는 바로 고용지표. 보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고용지표의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희망 회로에다가 이제 내년 대선에 패배하면은 감옥 가는데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지금 바이든하고 또 내년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경우에 험한 꼴 보이면서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면은 굳이 지금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제롬 파월까지 모두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화합을 한 거죠. 일단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에서 우리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 지수가 1.4% 급등. 그리고 월가에서 바라보는 우리 K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MSCI 한국 지수는 무려 3% 가까이. 그러니까 나스닥 2배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요게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2%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300원 그 바닥까지 한번 때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여간 우리 K 증시 외국인들한테 달러 약세는 뭐 무조건 호재니까 여기다가 또 어제 밤에 미국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미국 국채 금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폭포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예 그냥 4.5%까지 순식간에 나락을 가버렸고요. 그때 이제 요거랑 반대로 나스닥 선물 지수는 급등이 나왔던 거고 또 요거랑 반대로 달러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또 반가운 거는 보통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 시장 원자재 가격이 또 튀어오르면서 설치고 나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WTI 유가도 동반 급락을 하면서 심지어 장중에 80달러 선도 위협받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경기 둔화 우려에 유가도 하락으로 반응을 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도대체 미국 고용지표가 뭐 얼마나 후지게 어글리하게 나왔길래 뉴욕 증시가 FOMC 이후에 이틀 급등하고도 또 피로감 따위는 잊은 채 세 번째 급등까지 이렇게 이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겨우 조금 돈 좀 벌어놓고 조기 썸머랠리 5월달 그때 이제 좀 땡겨놓은 거를 3분기에 다 까먹어가지고 이대로 올해 2023년 연말까지 가면은 보너스고 뭐고 정말 다 심하이다. 한 푼 못 받고 연말 보내야 되는 신세라서 어떻게든지 지금 경제지표 하나 안 좋게 나오면 이걸로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정말 그런 그 패기 내지는 결연한 각오였는데 마침 이번에 경제 지표가 그냥 어느 뭐로 보나 다 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니까 이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건데 참 매번 말씀드리면서도 아침에 열난다고 열 있다고 학교 안 가니까 좋다고 기뻐하는 초딩도 아니고 열나면 그게 감기서부터 심지어 중병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근데 그것도 전 세계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참 글쎄요. 돈 앞에서는 뭐 사람은 다 어린애 같은 뭐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니까 10월 미국 정부의 고용 보고서상 먼저 비농업 고용 증가가 15만 건 나와가지고 예상치 18만 건에 못 미쳤고요. 전달에 대박이 났었던 이 비농업 고용 29만 7천 건에 비해서는 심지어 반토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실업률은 3.9%로 치솟아가지고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10월 고용 확실히 폭망이구나. 연준도 이제 장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보고도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내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월가에서 의기양양했고 여기다가 평균 시급을 또 봤더니 0.2% 증가에 그쳐가지고 이거는 또 예상치 0.3%보다 증가폭이 적었으니까 인플레이션까지 3단 콤보로 잡았다. 바로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은 현지 전문가들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미리 스포일러 격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헐리우드 액션 그 MSG가 이제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이걸 감안하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라자드 캐피탈의 치프 스트레이티지스트 우리말로 수석 투자 전략가 로날드 템플은 이제 연준 긴축 사이클은 종료됐고 금리 인상도 완전히 심하이다. 라는 점이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결론이래요. 이번에 실업률 3.9%가 과연 어떤 수치냐 하면은
연준에서 완전 고용의 기준선이라고 얘기하는 4% 실업률에 바로 턱 밑이다. 이제 언제라도 4자 찍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3.9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게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건데 이걸 보고도 연준이 추가 긴축을 떠올릴 수는 없을 거다. 다음 FHN 파이낸셜의 투자 전략가 윌 컴퍼노르는 이번 고용지표 부진으로 바로 2박 3일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딱히 침체 가능성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약간 꼬였다 스텝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웬만한 경제 지표 호조가 나와도 이 고용 지표랑 대충 이렇게 상쇄를 하면은 중립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계산을 또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불이 너무 세가지고 국물이 약간 쫄아 있었는데 이번 고용 지표가 육수를 한 바가지 퍼부어줬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안심이다 요거죠. 여기서 이제 국물은 유동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페드워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좀 헐리우드 액션이 뭐 들어있긴 한데 당장 올해 마지막 FOMC가 이제 12월 13일인데 여기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확률은 아예 그냥 진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20% 가까이 되던 게 오늘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순간 4%대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 FOMC 역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 직전이고 그다음 내년 3월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내년 5월에는 심지어 뭐 내년 5월 FOMC가 5월 중순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냥 5월 딱 1일인데 이때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확률이 마침내 절반 그러니까 50% 선을 넘어갔습니다. 바로 옆에 0.5%포인트 심지어 한 방에 빅스텝 금리 인하를 할 확률하고 합치면 53.9%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역시 고용지표 이번 발표 전에 비해서 거의 1.5배 수준으로 상승이죠. 자, 이 정도 조건이면 정말 당장 월요일장 우리 K 증시가 급등 출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완벽한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성 앞에 얘기했는데 찌개를 끓이는데 이 재료를 말이에요. 우리 시골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된장 고추장에다가 오리지널 스팸에다가 차돌박이에다가 라면 스프까지 때려 넣었는데 어떻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 런하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밖에 기어 나가려고 그러다가 급하게 정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는 바람에 추남룩 가을 추차에다가 남자 그래서 가을 남자 룩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이제 마침 주말에다가 또 미국 증시도 완전히 새빨간 단풍 랠리가 와가지고 기분도 좋고 이런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치고는 아무런 취미가 없어요. 저는 뭐 스포츠도 야구, 축구 이런 그 스포츠 중계도 정말 한일전 같은 거 아니고서는 제대로 뭐 끝까지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인터넷 게임도 뭐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뭐 고스톱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잡기나 도박 같은 것도 취미도 없지만 소질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돈을 쓴 게 바로 이제 이 팔찌인데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게 까르띠에 그 제품이거든요. 이게 또 워낙 유명한 그 까르띠에 러브 이 모델이어서 짝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2개를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저도 원래 이 골드 하나만 차다가 이제 플래티늄 하나 이제 추가를 한 건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됐냐면은 그 까르띠에 카탈로그를 보다가 어떤 남자가 이 2개를 딱 차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한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화보를 보여주는 사람마다 저한테 근데 느낌이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느낌이? 역시 주변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건가요? 나 이거 진짜. 자, 그럼 이제 다시 일하러 가죠. 갑등포 어제 금요일장 우리 K증시 마감하고 바로 30분 지나가지고 오후 4시 좀 넘으니까 갑자기 언론사 하나가 단독 보도로 당 정의 함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딱 기사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그때 발빠르게 소식 접한 분들 중에서는 가만 있어봐, 이거 공매도 금지 진짜 발표되면은 최대 수혜주는 에코프로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 주가 상승하면서 장중에 떨어진 거 그대로 만회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금융위 금감원 측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검토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의 기사가 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해프닝으로 이제 끝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정말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가는 어떤 신호탄이 될지 아직은 확신하기 이르지만은 일단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2023년 가기 전에 그래봤자 이제 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편을 위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현재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산타랠리를 준비해야 되나? 그럼 도대체 연말까지 얼마나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해야 되나?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바쁜 주말인데 우선 미국 이제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니까 올해는 11월 23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날 11월 24일이 그럼 올해 이제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 전에 있는 중국의 광군절 11월 11일 그 알리바바가 만든 쇼핑 행사 그 매출이 더 커져가지고 미국이 좀 자존심을 구긴 측면이 없지 않은데 하여튼 그러면 과연 이때 소비 증가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말 뉴욕 증시 산타 랠리도 그 폭이 연동이 될 텐데 뭐 미국은 아예 GDP 성장률조차도 상저하고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대목이 워낙에 그 편중이 심하다고 보고 웬만한 유통 기업들도 연매출의 3분의 2가 바로 이 연말 쇼핑 시즌 특수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보통 이제 블랙하면 안 좋은 의미잖아요. 블랙 먼데이도 그렇고. 근데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은 1년 내내 적자였던 상점도 이때를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그 좋은 블랙이야. 흑자할 때 블랙. 자, 그럼 우선 이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유통소비 업체들을 총괄하는 협회 측의 의견인데요. NRF 즉 전미 유통협회에 따르면은 올해 2023년 연말 성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에서 5%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근데 최근 10년간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율 5%에는 못 미치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9.3% 그리고 2021년 13.5% 증가율에 비하면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때는 이제 보복 소비 내지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못 하니까 그만큼 이제 집에 투자한다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전형적인 올해는 소비 심리 부진 패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대폭 할인 품목 같은 미끼 상품에만 몰리면서 제대로 이제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정상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소비는 약할 것으로 그래서 전체 소비 금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둔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소비 예정 금액을 봤더니 최근 5년 평균이 $866였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 연말 당시 연준이 한창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사람들 배를 막 걷어차고 다니던 그 긴축 한파 때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평균보다 겨우 $9 높은 $875 그러니까 1인당 연말 쇼핑 시즌에 우리 돈 115만 원 정도를 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NRF 전미 유통협회 측에서는 올해 이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러우 전쟁도 벌써 2년째 현재 진행형인데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이팔 전쟁까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여기다가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이제 고금리 환경 이런 것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 못 미치는 소비 증가 액수를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올해 산타랠리의 강도도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스티펠 드콜라스의 스트레이티지스트 베리 베니스터가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올해 산타랠리 상단을 4,4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걸 우리 코스피에다 단순 대입하면은 딱 2,420포인트 나오는데 이 정도면 산타랠리 타이틀이 무색하게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래서 근거가 또 뭐냐 봤더니 여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가정이 당연히 들어있을 건데 이게 틀려야 이 예상이 빗나가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10월 고용지표는 이미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ISM 제조업 서비스업 소비지표 이런 것들이 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니까 이제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나올 것이고 또 인플레 관련 지표도 연말까지 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자극할 정도는 못 되겠지만 그렇다고 소비 심리가 의기양양한 그런 바로미터격으로 되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혈압 상태로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 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 바이든의
스티즈가 아니라 스테로이드 놔주기를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이제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이게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대상자도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증시에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게 우리 K 증시에 도대체 얼마나 흘러 들어오겠냐. 이걸 과연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 말고는 할 게 없냐. 아니죠. 미국에 바이든 있는데 우리는 뭐 대통령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 K 증시에 있어서 저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에 맞먹는 증시 부양 조치는 바로 공매도 금지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난 코로나 때처럼 우리 대한민국 K 증시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럼 이제 확실히 주가 상승의 약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외국인은 어떨 것이냐. 제 예상에는 외국인들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처럼 개인들끼리 연락에 이제 손바꿈으로 폭탄 돌리기 하는 장세가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이때 정말 저는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언제 다시 구조대가 올지 몰라요. 절대 그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그렇게 마바라들한테 2번 당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위험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새로운 한 주 준비하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코너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이 과연 어떻게 됐냐, 흥했냐 망했냐. 또 너무 흥해도 안 되고 너무 망해도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진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은 에코프로가 2025년도 아닌 당장 이번 연말에 3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개봉 박두에 있는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상상초 그러니까 K 상온 상압 초전도체 여기에 대한 국내 LK99 검증단의 결과 발표 예정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진짜로 마음 편하게 쉬시고요. 한 주 동안 모니터에 스마트폰에 또 온갖 마바라들 유튜브에 하여간 피로했던 눈도 좀 쉬게 하시고 가족분들과 또 주변 지인들하고 도파민 말고 세로토닌 좀 충전하시고 저는 일요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저녁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